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이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장수의 비결 또한 이 치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치아에 문제가 있고 또 나도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씹고 뜯고 싶다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플란트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싼 비용 때문에 고민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임플란트 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임플란트와 이 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립니다. 사과나무 치과의 권희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볼 텐데요.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심는 인공치아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티타늄이란 금속으로 만드는데 티타늄이란 금속은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인공관절에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60, 70년대 유럽에서 개발됐고 지금 한 4, 50년 정도 지나서 발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심으면 평생 쓰기에 무난한 안정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사실 이 임플란트 치료는 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얘기 많이 들어요. 이 양치질 잘해라. 네. 치아 관리 좋을 때부터 잘해라. 라는 얘기 참 많이 듣는데 그런데 이 치아 관리가 어르신들께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고 계실 수 있도록 좀 강하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만 60세가 넘으면 노년기라고 합니다. 노년기에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입안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잇몸뼈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잇몸뼈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줄어드니까 좀 모양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치아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은 늘어납니다. 닦아야 될 표면적은 늘어나는 게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드시면서 입안에 침이 적게 나옵니다. 입안이 마르게 되는데 침 속에는 세균이랑 싸울 수 있는 면역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세균을 줄여줄 수 있는 침이 줄어들고 닦아야 할 표면적은 늘어나니까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칫솔질을 하시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칫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칫솔을 쓰셔서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대충 밥 먹고 식사한 후에 양치질하는 걸로만 치아 관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다양한 이 칫솔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치아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잇몸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지면 임플란트 성공률이 조금 낮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이 임플란트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잇몸이 나쁜 경우랑 나이가 든 거랑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이겠죠. 나이가 드시면 뼈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사 활동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죠. 빈도가 줄어들게는 되지만 그 대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그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론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이 치료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히려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드시는 약이랑은 좀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자체의 성분이 그 뼈랑 결합을 해서 그 뼈가 정상적으로 어떤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좀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네? 이 기능 때문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게 조금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임플란트 시술 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약을 끊고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골다공증 약이 있다면 이 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치과에 꼭 말씀을 하셔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다양한 약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도 전문의 선생님과 이 약이 임플란트 치료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상의해보고 시술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임플란트와 이 보험 적용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요즘 참 임플란트에 관심 많으신데요. 우리 어르신들께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가 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7월부터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뽑은 자리에 일을 해놓는 과정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방법은 뭐 주변 치아를 깎아서 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 자체가 주변 치아에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뼈의 조건도 된다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추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꽤 비싸죠. 그래서 네.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평생 2개에 한해서 어금니에. 그래서 그 기존에는 한 140만 원에서 170만 원, 80만 원까지 하는 그 임플란트 비용을 네? 한 60만 원 정도면 한 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개인이 내는 비용은 기존에 비해서 절반보다 더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아마 이가 아파서 그동안 먹는 즐거움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보험 적용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모든 분께 다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조건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나이입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네? 적용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뭐 발치한 부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2개까지입니다. 그리고 어금니 부분에 하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니 부분에 향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정해놓긴 했는데 네. 실제로 적용받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쉽게로는 평생 2개를 어금니에 할 수 있다, 보험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개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3개를 뺐는데 그럼 2개는 뭐 임플란트를 보험받고 하나는 비싸게 심어야 하느냐? 그게 네. 아니고요. 그 전통적인 방법, 그 예전에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사진에 나오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아니라 가운데 이를 뺀 거죠. 위에 그림은 이를 빼서 없는 사진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주변 치아를 깎아서 씌우게 되면 이가 하나 생긴 것처럼 저런 효과를 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데요.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임플란트를 벌려서 심어서 거기다가 이를 씌울 때 3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요거까지 보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2개밖에 안 심은 거니까 임플란트 각각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에 대해서는 뭐 비보험이긴 하지만 뭐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가 3개가 빠진 분도 네.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되는 이 2개만 이용해서 3개의 치아가 다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이 가능하도록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이 틀니라는 방법, 그리고 지금 살펴본 임플란트 방법,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치과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요 해서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지켜야 할, 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험공단에서 이제 정해놓은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을 받으시려면, 보험 적용을 받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려면 내가 시술 받을 병원을 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요것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번 정하면 그 병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병원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뭐 폐업을 하거나 없어지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거는 네.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정한 병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네. 한 가지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3개월까지만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그 이후의 문제, 그 3개월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안 해줍니다. 네. 물론 뭐 보험공단의 재정적인 문제나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둔 거겠지만 어쨌든 한 번 정한 병원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 조금, 그러니까 이번 제도에 조금 아쉬운 점,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도가 보완되겠지만 네. 평생 2개밖에 안 되고 그 임플란트를 어금니에밖에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보장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지금 평생 쓰는 임플란트를 말하는 시점에서 3개월뿐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짧은 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틀니를 받쳐주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틀니라는 게 잇몸 위에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쓰시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그 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똑딱이 단추를 달던지 네. 뭐 그런 부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훨씬 편하게 틀니를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뼈가 좋지 않아서 고리식 등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와 별개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의 비용 부담이 줄지 않은 것은 조금 이번 제도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단순히 임플란트를 이 보장해주는 이 보장 금액은 조금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번 그 병원을 지정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점은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03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가 썩어서 거의 이 뿌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치료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몇 년 뒤에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의사가 병이 있는데 몇 년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긴 아주 어렵죠. 네. 물론 당연히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 남아있는 뿌리라도 빼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빼는 것은 보험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두는 게 왜 위험하냐면 뿌리 속에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얼굴이 붓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 임플란트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빼는 거는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를 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뭐 주변 치아가 쓰러지고 윗니가 내려오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사실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얽혔을 때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면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되 그래도 지금 썩은 이 뿌리를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치를 하는 편이 건강상엔 더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꼭 빨리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어떤 치료받을 때 사실 이 금액적인 부분도 참 고민이지만 또 고민되는 점이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우리 어르신들 흔하게 가지고 계시는 질환이긴 한데요. 이런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약을 드시거나 뭐 식이요법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해서 적정한 수준의 범위 안으로 혈압이나 당 수치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다른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 조절이 되긴 하는데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200을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정했다고 하면 그 혈당 수치를 200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라면 혈당 강화제나 뭐 이렇게 혈당 약이나 뭐 운동하시던지 해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낮추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뭐 다른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는데 뭐 안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지병 때문에 꾸준히 먹고 있는 뭐 약이 있다거나 하는 건 이 시술 전에 주의해야 할 약 정도는 없을까요? 그 정보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입안의 수술만 책임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관한 부분에서 치과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병원과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협의를 놓쳤을 때 당연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를 뺐다,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럼 지혈이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는 잘 됐는데 지혈이 안 되면 그건 잘된 수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다니시고 계신 앓고 있는 병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 꼭 혹시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 하시는 것들은 꼭 시술 받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신 후에 시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는 하기 전에도 참 고민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게 이제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를 받는 건데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씹으려고 계속 잘 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반영구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반영구적이냐? 영구적이면 영구적이지 왜 반영구적이냐? 왜냐하면 내 치아를 말씀드리면 내 치아도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평생 쓰실 수 있게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 치아를 중간에 썩거나 잇몸이 상하거나 깨지거나 해서 먼저 뺍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쓰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리 뺍니다. 임플란트도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려면 평소에 내 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열심히 임플란트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관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를 닦아야 할 표면적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닦아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역시 치아를 닦아야 할 표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면들을 다 닦아내지 못하고 남는 부분들의 음식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주저앉으니까 임플란트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게 고생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평생 쓰셔야 되니까요. 치과를 좀 더 자주 가시고 이 닦는 시간을 늘리시고 이 닦는 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로 이렇게 새롭게 심어진 치아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이 시청자분 문자 사연이 하나 도착해 있어요. 872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금니 2개가 빠졌습니다. 이 경우 다시 심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관리를 조금 못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시술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자분의 관리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골다공증 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무슨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보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치아가 멀쩡하고 그 주변에 뼈가 남아있다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뼈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셨으면 그 임플란트를 또 뽑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뼈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허공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뼈를 보강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경우는 크게 없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또 임플란트 고려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뽑기 전에 내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에 집중하는 그런 데보다는 남아있는 내 치아까지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치아 관리에 더 힘을 쓰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 임플란트 고민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정말 많은 정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